네가 나를 만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죽여버린다는 표현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자, 제가 불륜과 관련해서 사연을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불륜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니까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이 사연자분은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부남과 만남을 가졌던 분이시라고 합니다. 본인도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도 지금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신 차리라고 따끔한 뭐 댓글 달아주셔도 좀 상관없고,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너무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은요, 20대 후반의 미혼의 여성분이시고요.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해요. 정규직으로 취직을 한 것이 아니고 인턴 형식으로 기간제로 짧게 일하는 그런 근무 형태로 취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보다 10살 정도 많은 위의 직장 상사가 우리 사연자분을 엄청 잘 챙겨주고 살갑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에 적응할 때 조금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옆에서 챙겨주고 다독여주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볼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사분이 같이 식사를 하거나 티타임을 하거나 혹은 다른 부서원들이랑 같이 대화를 할 때마다 가정에 불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나 와이프랑 너무 안 맞아. 나 이제는 각방 쓴 지는 1년이 당연히 넘었고 나 집에 들어가도 공기 취급당하잖아. 이럴 거면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니까? 내가 주는 돈만 받아먹고 산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다른 사람들 있을 때 맨날 아내 때문에 뭐가 힘들다, 지금 이혼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 뿐만 아니고 부서 내 모든 사람들이 와, 이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회복하려고 좀 노력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심하면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상사의 가정 내 불화가 그냥 기정사실인 것 마냥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상사분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을 무렵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영씨만한 사람이 없어. 내가 지영씨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야 되는데 지영씨는 어쩜 이렇게 예쁘고 여성스러워. 난 지영씨랑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아. 내가 좀 이래서 좀 부담스럽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가오는데 사실 왠지 마음속 한켠에 이거 억지로 부부관계 이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이렇게 다정한 사람인데 왜 집에서는 그런 취급을 받는 거지? 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동시에 이성적인 호감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워낙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곧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만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계를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만나는 내내 계속 뭔가 죄 짓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대요. 사실은 저희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제 채널에 올라오는 배우자가 불륜을 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나를 저격해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죄스럽고 난 진짜 쓰레기라, 막 이런 생각이 막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데 약간 그 정리를 하는데도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내 변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남을 유지하고 3개월이 채 안 된 무렵에 상사의 아내분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이 너무나 싸늘하게 그 남편한테 당신 관계 정리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된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하면서 이혼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가 가정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아내한테 매달리고 어쩌고 하더니 와이프가 절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이혼 통보를 하니 그때 돼서야 이제 그래, 알겠어, 나도 그냥 당신은 안 살 거야, 나도 그러면 그 여자랑 살
할 거야 이렇게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가정이 이혼을 하고 아이들한테까지 피해를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이 죄책감이 커져가지고 이 상사하고는 다시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냥 회사를 빨리 그만두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내분한테도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 남자분과 관계도 완전히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직장 상사의 협박과 집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이긴 한데요. 매일 집 앞에 찾아와서 너 때문에 가정을 잃었는데 네가 날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고. 내가 앞으로 너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만나게 할 건데 네가 나한테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 없던 일로 해주고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 그래 마음이 남아서 그런가 보다 좋게 돌려보내야지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그 정도가 아주 극에 달아서 매일매일 집에 찾아오는 건 기본이고요. 뭐 맨날 문자, 카톡 만약에 내가 이걸 차단하면은 다른 핸드폰 번호를 어디서 그렇게 만드는지 계속 다른 번호로 연락해가지고 난 널 다 지켜보고 있다. 너 지금 누구 만나는 거냐. 거의 뭐 스토킹을 하면서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만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죽여버린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요. 네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를 안 만나면 최소한 1억 이상 나한테 돈을 가져와라. 너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게 크다. 이런 협박을 지금 거의 뭐 한 달이 넘도록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은요 당연히 그 아내분한테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내분이 상간소송을 하든 와가지고 뭐 각서를 쓰라고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용서를 빌고 원하시는 대로 할 생각은 있지만 이 상사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떼내고 싶고 심각한 수준으로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저한테 솔루션을 제시해달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일단 사연자분 잘못했다는 걸 아셨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시작하는 바람에 나도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된 거였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점 제일 먼저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남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스토킹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찾아옴으로써 상대방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스토킹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문자 내용이 무시무시합니다. 나를 만나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안 그러면 1억을 가져와라. 무슨 혼자 영화 찍습니까? 너무 심각한 정도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스토킹과 별개로 협박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 진행하심과 동시에 수사관님들한테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해서 긴급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 처분, 보통은 접근금지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걸 받고 그렇게 처분이 내려오면 워치 같은 것도 주시거든요. 위급 상황에 내가 이거를 누르면 주변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나를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예전보다 스토킹에 관한 법률이 좀 많이 강화가 되어 있고 그 수사관님들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호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절차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빨리 떼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법률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또 현실적으로 접근금지 처분이 있다고 해도 내 주거지를 알고 있으면 좀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조치들은 사전에 방지하는 요소보다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가지고 처벌한다던가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조금 옮기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협박의 정도가 보통이 아니고 이 정도면 좀 이제 많이 아프신 분 같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주거지를 옮기시고 나중에 그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 처분이 내려오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서 정신적 위자료 청구와 함께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거지를 이전할 때 발생한 비용이 이렇게 손해로 발생했다. 특별 손해를 좀 입증해가지고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보전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사연자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유혹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후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 놀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또 발생했구나.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유사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이런 일에 아예 휘말릴 여지조차 없도록 기혼자가 누가 접근한다? 네, 만나지 마십시오. 멀쩡한 사람이면 이혼하고 만납니다. 아셨죠?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